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딸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어제 그 증언으로?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굳이 증언을 하겠다면 자신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라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요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순실 씨 가족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진우 기자가 도대체 뭐 새벽에 누가 왔다느니 뭐 성명불상자가 나타났다느니 뭐 이영대 변호사 주장이죠. 예, 어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최 씨가 좀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진우 기자 잠시 후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정유라 씨 변호인에 따르면 새벽 5시경 어제 주장입니다.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의 성명불상자들에 의해서 정유라 씨가 태워져서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성명불상자가 누굽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당시에 정유라 씨 집 앞에 성명불상자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요? 그런데 네. 예. 한 팀은 정유라를 픽업한 특검팀이었고요. 아하. 한 팀은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건장한 사내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유라를 막으려고 누군가가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허, 두 팀이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룹 특검 관계자들은 왜 그 시간에 정유라를 픽업한 겁니까? 정유라가 그날 새벽 2시에 그 특검 측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가 재판에 출석하겠다, 도와달라, 데려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태우러 간 거죠. 일종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정유라 출석을 막으려고 했던 그룹은 누가 보낸 건가요? 그건 그 정유라 주변에서도 그거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정유라의 출석을 막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이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측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단에서 막았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나 그 정윤혜 씨 쪽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막으려는 그룹이 있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팀이 먼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픽업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기도 한데 워낙 정광석화처럼 나오자마자 태우고 가서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아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간발의 차이로 늦게 도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두 그룹 있었던 건 분명하네요. 그러면 막으려고 했던. 근데 그 막으려고 했던 팀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새벽 2시에 특검팀이 연락을 해서 정유라가 출석하고 싶다고 자신을 픽업해달라고 일종의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특검팀이 달려갔고, 거의 뭐 같은 시간 혹은 뭐 약간 늦게 다른 한 팀이 그걸 막으려고 달려왔는데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유라는 자신을 막으려고 새벽 5시에 건장한 청년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전에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펙타클하네요. 예. 그러면 특검팀이 정유라에게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하는데 특검팀이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취재가 됐나요? 아니요. 정유라 씨 성격상 누가 압박하고 회유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최 씨 집안, 특별히 최태민, 최순실 씨의 그 성격과도 좀 통합니다. 그래서 그 정유라 씨 주변 사람들이 역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듣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최 씨 집안에서도 특별히 이거는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한테만 포착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다. 다른 사람들은 최순실 말, 정유라 말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집안에서 그렇군요. 근데 정유라 씨는 왜 갑자기 변심을 한 겁니까? 사실 정유라 씨가 진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얘기한 게 검찰에서 이미 다 진술한 내용이었고요. 4차, 5차 그 검찰 진술이 있을 때 영상 녹화할 때 변호사를 곤란하게 하면서도 정유라 씨가 똑바로 자기 얘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장시호 정유라 세대, 그러니까 최순실, 최순득의 밑에 세대는 다른 것보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특별히 충성할 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행동 양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술이 이재용 부회장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는 나가야 된다고 자기가 돌파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유라는 자신의 변호인들이 자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특별히 또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이 그들한테 불리하게 반영될 건 알면서도 정유라가 정확하게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모친 최순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최순실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하지만 정유라와 최순실 관계를 일반적인 가족, 일반적인 모녀 관계하고는 조금 달리 보는 게 맞습니다. 정유라는 지금 박근혜도 중요하지 않고 최순실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유라 자신, 그리고 아이에 대한 권리, 친권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유일한 관심사가 자기가 구속이 돼서 아이를 뺏길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유라는 지금 계속해서 여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를 좀 나쁘게 쳐다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체 과정에서 워낙 이제 돈 얘기가 빠지지 않는 집안이라 돈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유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까 말했듯이 정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신했을 때 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보험 증서하고 통장을 다 들고 이렇게 가출을 해서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덴마크에 있을 때 정유라 씨가 특별히 돈 부분을 좀 챙겼다고 생각이 되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돈 얘기가 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거나 생각됐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상한 일은 아닌 집안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유라 씨 진술로 삼성 측이 당황을 많이 했습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 못 가봐서. 지금 삼성 측은 거의 패닉입니다. 자기네들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 관계자들은 다 입을 닫거나 도망가거나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 재판에, 이 뇌물 재판에서 이재용이 무죄를 받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의 죄도 뇌물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공통적인 이익 때문에 모든 부분을 여기에 맞춰 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함으로써 결정타를 맞았다고 보죠. 약간의 삼성은 패닉에 빠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특검에서 증인을, 정유라를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근데 조금 힘이 빠진 상태고요. 맥이 빠졌다고 자기네들도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 시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어색한 주진우였습니다. 박 선생님, 정유라 씨가 은닉 재산, 지금 이제 최순실 재산, 독일에 있는 최순실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런 관련해서 이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정유라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대중들은. 네. 그런데 뭐 아이 얘기는 이제 제가 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뭔가 빨간 금고를 비롯한 그러니까요. 그 유럽의 전역에 숨겨져 어디가 있는 있는 거야, 어디가 있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예. 그 돈은 사실상 네. 최순실하고 정유라고 둘 정도밖에 모른다고 쳤을 때 네. 최순실은 어차피 이제 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면 네. 그냥 최순실은 그냥 이거를 감당하게 하고 나라도 살아남아서 유럽으로 언젠가는 가서 이 돈을 관리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납득은 안 되죠. 도대체 얼마나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까지 엄마를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면서까지 그 돈이 지키고 싶을까?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실형을 오래 받지 않을 정유라가 네. 그 돈을 지키는 걸 꼭 지금 했어야 됐을까? 나중에 한 1, 2년 후에도 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 그랬을 거야 라는 어떤 만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요. 그 심리가 어떤 건지 직접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해요. 만나서 정말 인터뷰를 한 4시간 정도 해보고 싶은데 어제 재판에서 네. 정유라 씨가 4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네. 핵심 쟁점이 어떤 거예요? 쟁점이라고 보면은 뭐 그동안에 네, 삼성 측과 이제 최순실 측이 부인했던 것을 모두 인정한 것이 네. 가장 뭐 크지 않나. 뭐 구체적인 제목이야 뭐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삼성 측에서 뭐 말을 제공을 했고 그거를 최순실이 뭐 네 말처럼 생각하고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삼성과 돈을 뭐 주고 받았던 이제 코어 스포츠가 사실상 최순실의 회사라는 네. 점 인정하고 자신이 그 회사에서 이제 돈을 650만 원씩 매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승마 지원이 뭐 삼성 측에서는 뭐 정유라 씨를 비롯해서 뭐 6명 중에 1명 지원한 것 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상 왜 나만 지원받냐 이렇게 정유라 씨가 물었을 때 뭐 최순실 씨가 화를 냈다거나 또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말세탁과 관련해서도 삼성이 모를 리가 없다. 네, 또 안드레아스 당시 뭐 정유라 씨 독일 승마 코치가 네. 또 삼성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지? 막 이런 얘기도 했다. 뭐 그런 식들의 뭐 증언들이 뭐 가장 주요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 기자님 정리해 주신 쟁점들만 살펴보면 이후에 있을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그야말로 최순실 씨에게 굉장히 악재가 되면서 이 재판이 그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스텝이 꼬일. 엄청나게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아직 유죄 판결 단정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제 삼성에서 돈 준 거, 뭐 네. 말 준 거, 말 얘가 탄 거 다 네. 확인됐으니까 이제 유죄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뇌물죄는 네. 돈을 준 것까지만 입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대가성, 또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핵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대가로 이 말하고 돈을 지원해 줬다는데 네. 그 다음 단계는 또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까지 인정이 돼야 그래야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돈 주는 과정부터가 네네. 삼성과 최순실은 이제 부인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승마 유망주 다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거고 얘가 그냥 일부 혜택만 받았다라는 게 삼성의 주장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특정하게 정유라에게 돈이 갔다라는 부분이 이제 정유라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고 네. 이 돈이 갔다는 게 확인돼도 다음 두 가지 스텝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나 유죄 판결을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유라의 경우에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뇌물수수의 공범까지 가는 게 이제 정유라 네. 입장에서 최악인데요. 최악. 예. 실제로 돈을 받은 게 최순실이고 그거를 사용한 게 정유라라면 예. 돈을 받은 사람은 그냥 정유라가 아닌 최순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말세탁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그렇죠. 이제 범죄 수익금 은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네. 어제 정유라의 진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거 말세탁, 그러니까 소위 말을 블라디미르 비싼 말로 바꾸면서 네. 이제 이게 소유 관계를 흐트러 놓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누가 했냐면 최순실과 삼성의 박상진 사장, 뭐 그다음에 황전무 이런 사람들이 이 전날 모여서 얘기를 했다라는 네. 진술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녹음 파일 있다. 그 녹음 파일 나오면 정유라는 여기도 빠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길에 관련된 건 얘기를 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 측에서는 이거 지금 정유라 얘기가 네. 본인이 겪은 얘기라 다 들은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승마 코치로부터 들은 얘기. 그다음에 뭐 최순실로부터 들은 얘기. 이걸 이제 법적 용어로 하면 전문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을 직접 불러와서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과정 외국에 있으니까 못 거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데 마지막 단계 녹음 파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녹음 파일 나오면 끝이죠. 그 부분은. 그럼 지금 정유라 씨가 그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출하면은 이제 돈을 준 거와 말 세탁 부분 관련해서는 입증이 사실상 끝나버리죠. 그러면 삼성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다 한 방에 허물어집니다. 그 돈 준 거에 완방에 관련해서. 끝나는. 예, 승마 지원 관련해서 네. 우리는 승마 유망주 지원한 거예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상당히 악영향. 이재용 그렇게 부회장이 되면 어제 굉장히 놀랐어요. 님이 정유라에게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하는데 특검팀이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취재가 됐나요? 아니요. 저기 정유라 씨 성격상 누가 압박하고 회유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강직한 있어요. 성격. 네. 그게 최 씨 집안, 특별히 최태민, 최순실 씨의 그 성격과도 좀 통합니다. 그래서 그 정유라 씨 주변 사람들이 역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듣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최 씨 집안에서도 특별히 이거는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한테만 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간발의 차이로 늦게 도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소아가 네. 두 그룹 있었던 건 분명하네요. 그러면 예. 막으려고 했던. 근데 그 막으려고 했던 팀을 누가 원했는지 모르겠으나 새벽 2시에 특검팀이 연락을 해서 정유라가 출석하고 싶다고 자신을 픽업해달라고 일종의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특검팀이 달려갔고 거의 뭐 같은 시간 혹은 뭐 약간 늦게 다른 한 팀이 그걸 막으려고 달려왔는데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유라는 자신을 막으려고 새벽 5시에 건장한 청년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전에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펙타클하네요. 예. 그러면 특검팀 일종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정유라 출석을 막으려고 했던 그룹은 누가 보낸 건가요? 그건 그 정유라 주변 에서도 그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정유라의 출석을 막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이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측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단에서 막았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나 그 정윤혜 씨 쪽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막으려는 그룹이 있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팀이 먼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픽업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기도 한데 워낙 정광석화처럼 나오자마자 태우고 가서요. 그걸 지켜만 보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당시에 정유라 씨 집 앞에 성령 불상자가 2그룹이 있었습니다. 2그룹이요? 그런데 네. 예. 한 팀은 정유라를 픽업한 특검팀이었고요. 아하. 한 팀은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건장한 사내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유라를 막으려고 누군가가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허, 2팀이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룹 특검 관계자들은 왜 그 시간에 정유라를 픽업한 겁니까? 정유라가 그날 새벽 2시에 그 특검 측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가 재판에 출석하겠다, 도와달라, 데려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태우러 간 거죠.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딸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어제 그 증언으로?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굳이 증언을 하겠다면 자신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라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요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순실 씨 가족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진우 기자가 도대체
뭐 새벽에 누가 왔다느니 뭐 성명불상자가 나타났다느니 뭐 이영재 변호사 주장이죠. 예, 어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최 씨가 좀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제에 대해 잠시 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유라 씨 변호인에 따르면 새벽 5시경 어제 주장입니다.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의 성명불상자들에 의해서 정유라 씨가 태워져서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성명불상자가 누굽니까?